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겠죠? 다음 주를 겨냥한 주간 전망,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연말장은 뭐 제가 이제 썸네일에 화려한 외출 그리고 연말장 이렇게 썸네일을 정했는데요.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글로벌 전반의 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증시는 이미 저점을 만들고 '반전이 전개된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썸네일을 '화려한 외출이다.' 요런 타이틀로 잡았고 지금 반도체들이 굉장히 좀 힘겨운,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좋은 모습인데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거 상당히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기로 보는 종목, 단기로 보는 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하는데 잘 참조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이제 미증시 뭐 좋은 모습이죠.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뭐 금리를 네 번째 올리고 앞으로도 뭐 금리 인상 계속 지속되는 파월의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의 모습은 무난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들이 핵심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먼저 이제 해외 시장 동향 간단히 보고 어떤 기업들이 올라갔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를 겨냥해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해외 시장 등락률을 보면은 먼저 프랑스 카크 지수, 인제 유럽 증시가 최근에 조정받다가 이 프랑스 카크 지수 급등했어요, 여러분. 2.7%. 안정을 찾는 거죠. 자,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급등했습니다. 2.5%. 그리고 인제 다우존스 산업지수 요렇게 보면은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인제 주말에도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은 1.26, 그리고 나스닥은 인제 바닥에서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는 모습이었지만 바닥에서 안정을 찾는 요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 뭐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안정된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외 등락률을 보면은 다우존스 대부분의 종목이 떴어요. 27개 종목. 여기서 인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제 애플의 주가. 마이크로소프트 바닥에서 반전 나오고 그리고 인제 애플의 주가는 조정받았는데 하반 경직이 좋은 모습이죠. 주가 인제 많이 빠지면은 바닥에서 보통 이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근데 인제 아무튼 하반 경직이 좋은 요런 흐름으로 전개됐다. 요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나스닥 100 종목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인제 주로 뜨는 종목군들을 잘 봐야 되죠. 나스닥 100 종목에서는 지금 징동닷컴, 바이두, 핀듀오, 자, 이게 뭐예요? 빅테크 기업이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인제 최근에 뜨면서 인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중국 코로나가 이 일정 어떤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강도 높게 이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지나친 모습이어서 인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강도 높은 정책에서 좀 완화되는 요런 '정책이 전개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인제 중국 관련 소비주, 우리한테 인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되겠죠. 이런 화장품주들의 반전이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징동닷컴의 주가 그리고 바이두의 주가 그리고 핀듀오듀오 요런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전이 세차게 전개되고요. 남미의 아마존, 메르카도 리브레 역시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인제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중국이 좀 안정되면은 우리도 상당히 뭐 나쁠 거 없죠.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전개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이 주말에 미증시 급등의 주요 종목은 중국 빅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램리서치,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램리서치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뭐 $299에서 $419 $120 올랐어요. $120 올랐으면 여러분 $299 그러니까 $300로 치고 3, 4, 12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제 ASML 홀딩스 요렇게 보세요. 급등이 전개되죠. 주가 뜨면은 뭐 조정이 당연히 나오는데 급등이 전개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전반입니다. 이 외에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런 것들이 상층부에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반도체 아주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지금은 주가가 뭐 코리아 서키트, 심텍, SMDC 뭐 기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눌려 있지만요. 반도체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산업의 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산업의 반도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는 뭐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반도체가 백데이터로 기본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렇게 전개되고 앞으로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은요. 이 반도체 칩의 수요는 엄청날 것입니다. 단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저는 잘못됐다. 시세를 보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미증시 반도체 전반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냥 비리비리한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절대 위축되지 말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건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앞으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죠. 오죽하면 요즘 뭐 주식 투자하는 데도 뭐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인공지능 관련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거 볼 때 심텍, 코리아 서키트, 해성 DC 등 실적도 빼어난 대한민국 기업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은 약간 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더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떴다. 그리고 S&P 500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 요게 이제 많이 떴고요.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뉴몬트 마이닝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500대 기업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떴는데 근데 이 회사들은 광산 회사예요. 금강 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철강서. 이 결론은 뭐냐면은 지구촌이 지금 신냉전 상태 그리고 유럽은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러시아 의존의 에너지 정책, 유럽이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러시아 의존도가 크고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전개되면서 원자재 관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원자재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식량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막 그 원유도 있을 것이고 기름, 석유, 뭐 가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철강, 그러니까 이제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반복적으로 좀 조정받고 또 세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막 전개되는 이런 시장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에 뜬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제 아까 말한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요런 주식들. 리오프닝에서 이제 에스티로더라고 있는데 이 에스티로더는 로레알인가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생활용품. 요거는 이제 에스티로더는 이제 미국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첨단 미래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비롯해서 2차 전지 뭐 이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제재하지만 이 미국의 이제 화장품, 생활용품 관련 에스티로더라는 이 회사도 중국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된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완화 정책 한다니까 뭐 화장품들 여행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10% 이상 확 오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연말 장세 지금 전개되는데 이미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나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 이미 시작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등치 큰 회사로는 포털, 카카오.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부정적 전망 나오고 제가 수십 년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바닥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 현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중기 투자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뭐 일이 바쁜 사람이 단기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카카오 네이버 조정받으면 이거 뭐 바닥이에요. 이렇게 뜨면은 안 사고 밀리면 사고. 그래도 매일 사는 건 아니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물량을 아직도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아까 말한 반도체, 심텍, 코리아 소켓, 해성 DC 빼어난 실적. 여러분들이 실적 다 확인하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2차 전지도 소개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종목이 한두 곳도 없어요. 제가 보는 시장에 지금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고 좋은 시세를 준 종목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거래소 코스닥 보면서 이게 야, 이걸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되나 이런 건 이제 정리가 지금 필요한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린 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 영역이라든지 뭐 나레나노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급등이 전개됐잖아요. 이 급등이 나온 거는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건 이제 이번 주에 투자 종목으로 나레나노에 급등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지만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급등이 나온 것들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뭐 이수학 같은 경우는 조정받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공략을 더 할 것입니다. 저기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와 가지고 이 좀 약간 부담이 됐어요. 목요일 날 좀 차분하게 올라갔으면은 저 고점을 돌파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35,000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 너무 좀 이 과열이 돼서 약간 쉬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렇다고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얘기하는 김에 지금 한 두 종목만 중소형주 두 종목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소개 안 하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이수화학 또는 대주전자, 에코프로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짧은 시간에 수익을 좀 내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 두 종목만 간단히 2차 전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기술. 요 하나기술은 지금 2차 전지 핵심 공정.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코시TV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공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하면 소재 얘기하고 또 장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 안에 또 일부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의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백데이터.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굉장히 좋고요. 또 말이 헛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기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단기에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응급 마찰용 기술을 갖고 있는 AFW라고 있어요. AFW. 이 AFW도 이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비슷하죠. 얘는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 독점 공급하는 2차 전지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 거래선을 갖고 있는 AFW. 요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AFW 충분히 좋은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요런 건 이제 단기.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수학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아주 에코프로 대주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좀 점진적 올라가는 게 있고 단기 급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로 여러분에게 신규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철강, 비철금속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받는 이런 기업들 다 좋다. 남설 알미늄은 기타 철강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종목을 다 이렇게 골라놨는데 아직 정리는 다 안 끝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다시 또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비철금속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중앙에너비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더 올라갈 모습이에요.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 관련 또는 이제 원자재 관련 이런 주식들은 투자하다 보면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손해 나도 그런 주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 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확 뜨면 이제 이익이 쫙 날 때 시장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려면 그런 들어가는 시점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급등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조금 힘겹죠. 급등 나오기 전에 또는 급등이 나오고 조정받을 때. 그래서 이런 주식들 계속 관심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히림이 이제 급등했는데 이제 좀 부담이죠. 그러니까 히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급등이 되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림 말고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주말에 소개한 거 아마 월요일인가 주말인가 데모를 말씀을 드렸는데 데모가 이제 꿈틀락꿈틀락거리다가 이제 좀 떴어요. 목요일하고 일요일 날. 근데 요거는 이제 피날레가 남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데모가 한번 급등을 하면은 보통 한 20%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20%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20% 올라갈 수도 있고 한 10%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데도 이익을 실현 안 하고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지금 데모예요. 시간에서는 한 200원인가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 개의할 필요 없죠. 미증시, 유럽 증시 급등이 나왔고 반도체 급등이니 월요일 장세는 보나 안 보나 반도체를 기치로 해서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의 데모는 매매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제 미리 소개했으니까 보유하신 분은 그대로 홀딩하고 갖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기 투자, 포털 중기 투자, 그리고 2차 엔지 전반의 주식들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신규로 중소형주에서는 하나기술 AFW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모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모트렉스를 소개했잖아요. 모트렉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기업들은 그냥 무난했어요. 주말에 모트렉스도 떴는데 모트렉스는 바로 앞에 고점이 지금 18,800원. 저 위에 고점은 25,900원. 저는 이제 18,800원대 이거는 돌파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모의 주가가 올랐는데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모트렉스의 주가도 18,000원대 18,000 얼마죠? 18,000
800원. 한 19,000원 정도 이 정도 시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회 장세고요. 어쩌고 저쩌고 경기 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얘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복선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유럽 길들이기 이런 것이 아닌 이런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전개될 거예요. 막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방방 뜨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될 소지가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칩니다.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